안녕하세요. 토마토를 먹으면 혈관에 좋고 치매도 예방해 준다더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만큼 토마토는 몸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마토의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혈압도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들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죠. 토마토의 강렬한 붉은색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라이코펜은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에 낀 녹슨 때를 닦아주는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6%나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토마토와 같은 자연식품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도 줄어들며 기미나 잡티가 잘 생기게 되죠. 자외선은 그런 노화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속 콜라겐 형성을 도와줘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화장품은 겉에서 피부를 지켜주지만 음식은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켜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대표 음식이 토마토입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 건강 유지입니다. 이건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꼭 들어주세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은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흔한 질환인데 초반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심하기 쉬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 조직에 집중적으로 작용해 염증을 줄이고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도 라이코펜이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로 과학적 근거가 뚜렷합니다. 평소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자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다면 전립선 건강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문 진료도 받으시고 식단에 토마토를 꼭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화면을 오래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눈의 피로와 노화가 빨라지게 되겠죠. 특히 연세가 들면서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질환이 자주 생기는데 토마토에는 이런 눈의 노화를 늦추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제아잔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평소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하다고 느끼셨다면 안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영양소입니다. 눈에 좋은 음식하면 블루베리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토마토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자연의 안약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도 조심해야 될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바로 위상과다와 속쓰림입니다. 토마토는 보기에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서 속에 부담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성이 꽤나 강한 식품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죠. 공복에 토마토를 드셨다가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마치 빈속에 진한 식초를 한 숟가락 들이킨 듯 위벽을 자극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게 됩니다. 아침 공복에 즙으로 드시는 분들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토마토를 꼭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가볍게 데쳐서 드시는 것이 훨씬 속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신장결석의 위험입니다. 신장결석은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미세한 결석 성분들이 모여 덩어리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특히 토마토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칼슘과 수산염이 쌓이면서 딱딱한 결정을 형성하는 것이죠.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런 현상이 더욱 잘 생깁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심하게 쑤시고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까지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로 결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실 때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혈당 조절의 어려움, 즉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생토마토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가공 토마토 제품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케찹, 토마토 소스 등에는 당분이나 나트륨이 아주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토마토 제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주게 되어 당뇨 환자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생토마토도 하루에 4개에서 5개 이상 과하게 드신다면 총 당 섭취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은 분들은 토마토도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고 생토마토를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고칼륨 혈증 위험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은 혈압 조절에는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입니다.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 당뇨, 심부전 등을 앓고 계시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칼륨 조절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마치 속도가 너무 빠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지나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토마토를 드실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상극인 식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드시는 조합이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랑 토마토는 샐러드에 같이 넣으면 색감도 좋고 맛도 정말 상큼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토마토 속에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 등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오이를 함께 먹는 순간 이 중요한 영양소가 거의 흡수되지 않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열심히 비타민 먹고 물로 씻어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로가 쌓여서 비타민C 보충이 필요한 시기엔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토마토에 설탕을 솔솔 뿌려 간식처럼 드시는 습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습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버리셔야 합니다. 토마토 자체는 당분이 적고 혈당 지수도 낮은 편이라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께도 좋은 식품인데 여기에 설탕을 더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이 급격히 올라가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겨 피로감과 두통, 심한 경우는 저혈당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토마토 속 항산화 작용을 방해해 본래의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토마토가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 이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맛이 너무 시다면 잘 익은 방울 토마토로 대체하시고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이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의외의 조합 우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칼슘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토마토 1개와 우유 1잔을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보기엔 완벽한 건강조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식품, 우유는 알칼리성 식품인데 이 둘이 만나면 위에서 중화 반응을 일으켜 위산의 역할이 떨어지고 그 결과 소화불량, 복부팽만, 가스가 찬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조합이 계속 반복되면 위염이나 장 트러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암을 예방하고 온갖 질병을 막아주는 효능이 2배가 되는 식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짝꿍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에이, 토마토에 왜 기름을 넣어?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 속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그중 일부만 체내에 들어오지만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지중해 지역에서는 토마토 요리에 항상 올리브 오일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과학적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토마토를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함께 사용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건강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은 채소인데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되고 암 예방 효과도 훨씬 커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이 훨씬 더 억제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계란에 들어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동시에 계란에 포함된 고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감소증은 중장년 이후 누구나 겪는 문제로 근육이 줄어들면 쉽게 넘어지고 관절이 약해지며 회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와 단백질 보충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 마치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면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몸의 기운도 돋우고 피로도 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자기 전 꿀차 한 잔은 어떤 보약보다 좋아서 잦은 감기와 폐렴을 예방하고 관절 통증까지 싹 날려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진짜 꿀과 가짜 꿀의 구별법, 꿀이 우리 몸에 주는 다양한 효능, 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의 조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꿀벌이 어떻게 꿀을 모으느냐에 따라 간단하게 2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아카시아 꽃, 밤꽃, 기타 잡꽃에서 꿀을 얻는 천연꿀과 겨울철 벌에게 설탕이나 인공사료를 먹이로 주고 키워서 생산한 사양꿀로 나뉩니다. 천연꿀은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설탕이 주원료인 사양꿀에 비하여 영양학적으로 더 건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천연꿀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순수하고
다양한 맛과 영양분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됩니다. 그럼 천연 꿀인지 사양 꿀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물만 가지고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색깔이나 맛이 비슷비슷하니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이럴 때는 제품 겉면에 표기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란 꿀을 태워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질량 분석기에 넣고 성분을 측정한 수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2.5%에서 마이너스 33% 미만이면 천연꿀로 판별을 합니다. 사양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3.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에 있으니 제품 구입 시 천천히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나 양봉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중 나름대로의 진짜 꿀 구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하시어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꿀은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그 먼 옛날부터 가까이 두고 약재로까지 사용한 것일까요? 상온에 오랜 시간 두어도 상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식품 중 하나인 꿀은 예로부터 천연의 보약, 신이 주신 선물 등으로 불리며 동서양에서 모두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때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꿀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에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C, 비타민 B6 같은 다양한 면역 관련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요. 항산화제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산화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 중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은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약한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꿀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따뜻한 꿀 한 잔을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꿀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적인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특히 11월의 건조하고 추운 기온은 무릎과 손목 같은 주요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이 정말 유용합니다. 꿀은 염증을 줄여주고 상처 치유를 돕는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같은 항염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며 특히 관절염이나 인후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꿀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마시면 목의 염증이 줄어들고 인후통이 완화됩니다. 외부 상처에도 꿀을 바르면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 속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꿀은 오랜 동안 피부 상처 치유에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자연요법의 하나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꿀의 항염작용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꿀은 위와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천연 소화제로 작용합니다.
꿀에 포함된 다양한 효소들은 소화를 촉진하고 특히 위산을 조절하여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꿀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장내 균형이 유지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소화가 어려울 때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꿀은 소화 기능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소화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꿀의 효능을 200% 증가시켜주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피와 꿀은 서로 건강 효과를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몬 알데히드라는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꿀과 함께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하루의 에너지를 길러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또한 계피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해 꿀과 함께 드실 때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를 넣어 아침에 드시면 감기 예방과 목의 칼칼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면역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계피꿀차가 보약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고 꿀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면역력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특히 겨울철 목이 칼칼하거나 건조할 때 따뜻한 레몬 꿀차를 한 잔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레몬의 산 성분이 간 해독을 돕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 꿀차를 드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져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과 꿀은 소화와 면역에 더해 피부 건강까지 개선해지니 꾸준히 즐겨보세요. 생강은 감기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과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추운 겨울철 따뜻한 생강꿀차는 몸을 덮여주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생강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때 따뜻한 생강꿀차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이 소화 운동을 돕고 꿀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더욱 좋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내 몸에 보약 같은 꿀도 다음의 식품과 먹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까요? 두부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꿀과는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속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따뜻한 차와 차가운 물을 동시에 마시면 속이 편치 않은 것처럼 두부와 꿀이 만나면
몸에 비슷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꿀 속의 당분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 속에서 발효가 되어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화가 덜 된 식품을 억지로 먹는 것과 같아서 위장이 약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두부와 꿀을 절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부는 가끔씩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꿀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의 이런 특성이 더해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두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꿀은 따로 섭취하셔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속이 편안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와 꿀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파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인 알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파의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내고 세균을 억제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꿀에도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이 겹쳐지면 소화 과정에서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지만 꿀과 만났을 때 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복부 불편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너무 따뜻한 옷을 입고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몸이 갑자기 덥게 느껴지는 것처럼 두 항균 성분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에 예민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와 꿀을 같이 드시는 것은 매운 음식을 먹고 바로 단 것을 드시는 것과 같아서 소화기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와 꿀을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리신 분들이라면 두 식품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속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선과 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먹지 말라는 말이 내려올 만큼 피해야 하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는 아주 좋은데요. 꿀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독성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생선의 단백질이 이 꿀의 당분과 결합하면 소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선의 단백질이 꿀의 당분과 만나면 산화작용이 활발해져서 몸속에 해독이 어려운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시고 꿀을 바로 드시는 것은 뜨거운 물과 얼음을 동시에 먹는 것과 비슷하게 몸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또 꿀 속 당분이 위장에서 발효를 일으키면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생선과 꿀을 함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과 꿀을 함께 먹었을 때 복통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꿀과 생선은 체내 독성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